안녕하십니까? 홍천군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용희정 간호사입니다. 혈관이 알고 싶다. 당뇨병 운동편 2부 지금부터 함께 출발해 볼까요? 고고고! 당뇨병 운동편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당뇨병 왜 운동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 편에서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을 할 때에는 준비운동, 본운동, 정리운동의 순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준비운동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운동을 하기에 앞서 준비운동이 필요한데요. 준비운동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운동할 근육으로 혈액의 흐름을 증가시켜 근골격계의 상해와 심장 부담의 위험을 감소시켜 줍니다. 준비운동은 일반적으로 5에서 10분 정도 시행하되 관절의 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스트레칭 및 저강도의 걷기와 같은 운동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본운동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할 수 있는 본운동을 크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으로 나뉩니다. 유산소 운동이란 10분 이상 동일한 큰 근육군을 사용하여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 운동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걷기, 자전거 타기, 조깅, 수영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달리기, 제자리 뛰기, 줄넘기, 등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저항성 운동이란 근력을 이용해 무게나 저항력에 대항하는 운동으로 역기나 웨이트 장비를 이용한 웨이트 트레이닝 등의 운동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당뇨병 운동 3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저항성 운동을 하면 근육량 증가를 통해 체지방 감소와 혈중 지질의 개선 등 당뇨병 위험 요인이 감소됩니다. 또한 근육의 포도당 대사 및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 혈당을 감소시킵니다. 유산소 운동은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근육량 증가의 효과는 미미합니다. 따라서 저항성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 둘 중 하나만 편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당뇨병의 조절에 있어서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운동 후에 이어지는 정리운동의 효과는 운동을 통해 상승된 체온을 낮추고 근육에 쌓인 젖산이라는 피로물질을 제거하여 운동 후 흔히 나타나는 근육 통증과 피로를 예방하게 됩니다.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실천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운동 후 젖산 농도를 비교해 본 결과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시행한 집단에서 젖산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운동 전후로 실시하는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이 운동으로 인한 상해도 예방하고 운동 후 발생하는 피로와 근육통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운동 전후에 5분에서 10분가량 실천해야 합니다. 적절한 운동량으로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을 그리고 하루에 20분에서 60분 동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한 번에 긴 시간 동안 하기 힘들다면 10분에서 30분씩 2, 3회에 나누어 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틈틈이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량을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운동 방법인 걷기의 경우 10,000보 이상 걷기 실천을 권장합니다. 그럼 운동의 효과는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만을 가지고 있는 대사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16주간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결과 인슐린 농도와 당화혈색소가 감소되었지만 운동 중단 후 4주가 지나면 인슐린 수준이 운동 전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을 통해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준이 개선되더라도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4주 후에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므로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뇨병 환자는 혈당치를 확인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에 따라 운동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운동 전 혈당치가 70 미만일 경우 심한 저혈당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하지 말아야 하고
100 미만일 경우에는 먼저 간식을 먹고 조심스럽게 운동해야 합니다. 100에서 240일 경우 운동으로 혈당을 떨어뜨리기 좋습니다. 반면에 300을 초과할 경우와 250이면서 케톤 양성일 경우 급성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운동하면 안 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즐겁게 운동하기, 두 번째, 일주일 2, 3회 근육 운동하기, 세 번째, 운동계획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기입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에도 다음과 같은 팁을 활용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계단 이용하기, 둘째, 점심 식후에 걷기, 셋째, 주차 시 입구에서 먼 곳에 주차하고 걸어가기, 넷째, 한도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걸어가기, 다섯째, 만보계를 이용하여 하루 10,000보 이상 걷기.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몇 가지만 기억하면 걷기 운동을 일상생활에서도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알려드렸던 일상생활에서의 운동 팁처럼 우선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퀴즈! 함께 맞춰볼까요? 다음 중 운동을 할 수 있는 혈당치는 어느 것일까요? 1번 250이면서 케톤이 발생한 경우, 2번 300, 3번 140, 4번 60. 정답은 3번입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무리하게 운동을 할 경우 급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고 4번은 저혈당으로 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뇨병 환자의 운동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당뇨병 운동편 마지막 편인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홍천군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